안녕하세요, 라온이 여러분. 하이, 멘토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멘토들의 각 과에 대해서 토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멘토님들의 학과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나 멘토님. 네, 저는 실내 건축과를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수진 멘토님. 저는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채연 멘토님.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네, 저는 문화 콘텐츠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 굉장히 서로 약간 다 다른 과에 있네요. 채연 멘토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면 저랑 비슷한 내용을 배울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내용을 배우시나요? 사실 저는 학부여가지고 전공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언론 정보 전공이랑 휴먼 ICT 융합 전공이 있는데 휴먼 ICT 융합 전공은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언론 정보랑 이렇게 뭔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언론 정보 전공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기자나 광고기획자 그리고 PD가 될 수 있는 내용의 학문을 많이 배우는 학과입니다. 우리 예은 멘토님은 주로 뭘 배우실까요? 문화 콘텐츠 학과는 이제 크게 기획, 제작, 마케팅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케팅 쪽에서는 지역 문화 콘텐츠나 아니면 문화 매니지먼트 쪽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 쪽으로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게임 디자인 아니면 영상 편집 기술 같은 걸 배우고요. 기획 쪽에서는 이제 축제나 전시 같은 그런 공연 콘텐츠들의 기획이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 요소를 하나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 기획을 해보는 쪽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건축이면은 미나 멘토님은 혹시 어떤 내용을 배우시나요? 네, 일단 실내 건축과는 건축과는 좀 다른 과인데 일단 건축과는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막 도배를 하고 페인팅을 하고 이런 느낌이라면은 실내 건축과는 보통 컴퓨터로 앱을 사용해가지고 인테리어를 구상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배우긴 하는데 또 건축과랑 좀 실내 건축과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건축과는 보통 현장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내 건축과는 회사에서 하는 약간 프리랜서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씨님은 보통 뭘 배우시나요? 저는 이제 만 3에서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는데요. 요즘은 유보통합 때문에 영아들 관련해서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각 학과에 배우는 내용과 특성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대학 생활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과제인데요. 혹시 멘토님들은 주로 어떤 과제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연 멘토님, 어떤 과제를 하실까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 관련 과제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하는 과제로는 다른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2장을 찍어오는 과제였는데요. 그거를 다른 학생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얘기하면서 어떤 구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에 따라서 색감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오고 영상을 제출하는 과제도 있지만 다른 학과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글쓰기 과제도 있습니다. 그럼 미나님은 보통 어떤 과제를 하시나요? 네, 저는 보통 실내 건축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실내 건축 제도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따로 수업이 있어요. 전공 수업이. 그 전공 수업에서 보통 과제가 나오는데 보통 제도를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기초드림이라는 수업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가구를 그리거나 조명 아니면 바닥 재질 같은 걸 직접 그려가지고 하는 과제가 있고 또 실기 위주의 과제는 보통 컴퓨터로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도면을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고 싶은 집 아니면 뭐 상업 공간, 주거 공간을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집을 구상을 해서 인테리어나
아예 싹 다 구상을 하는, 그래서 PPT를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제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혹시 예은 멘토님은 어떤 과제를 보통 하실까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과제가 많은데요. 팀플 위주로 이제 팀원을 구성해서 한 콘텐츠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과제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 제작 기획을 하기도 하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관련 보드게임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전반으로 폭넓게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 멘토님은 어떤 과제 주로 하실까요? 저희는 주로 크게 발표를 하는 과제와 그다음에 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과제, 그리고 개인이 뭔가 쓰는 보고서 과제가 있는데요. 팀으로 하는 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주로 이제 PBL 소형부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기간에 걸친 과제도 많이 하고 교사는 또 개인 발표 역량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정말 많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과제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과제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시험은 혹시 어떤 종류의 시험을 보시는지 얘기해볼까요? 수진 멘토님? 저희는 시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주로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론 위주의 서술형이나 논술형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모의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 때는 필기 시험을 보고 기말 때는 모의 수업을 보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됩니다. 혹시 채은 멘토님은 시험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학과 특성상 아무래도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이 많은데요. 팀원끼리 같이 협동해서 기말에 영화를 만든다거나 영상물을 제출하는 식으로 시험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외에는 코딩 과제도 있는데 코딩 과제 같은 경우는 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필기 시험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글쓰기로 시험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강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은님은 어떻게 시험 보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팀플 과제를 기반으로 발표 위주로 시험을 보는데요. 보통 기획했던 내용을 파트별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소수로 조금 보는데요. 문화랑 콘텐츠 개념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 위주의 필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나 멘토님은 시험을 어떤 형식으로 보실까요? 네, 저도 과 특성상 과제 제출량이 보통 많은데 아까 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그 작업형을 제출하는 과제 제출량이 보통 많고, 그리고 필기 시험은 보통 이제 실내 디자인 개론이나 아니면은 아예 전공 수업이 따로 있는 미술사의 이해라고 있는데 아예 서양 미술사나 아니면은 건축 재료 관련돼서 필기 시험을 보통 보는 편입니다. 시험 보는 유형도 각기 다르고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졸업을 하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조금 대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실습을 많이들 나가실 텐데요. 유아교육과 특히 실습을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속 유치원이 있어서 부속 유치원으로 먼저 교내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2학년 2학기 때 그걸 처음으로 나가게 되고 3학년 때는 외부 유치원이나 외부 어린이집 이런 곳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또 연결된 실습처가 달라서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미나님도 실습을 나가실까요? 아니요, 저는 일단은 보통 1학년이어서 1학년은 보통 실습을 안 나가고 보통 2학년, 3학년 때 나가는데 학교랑 협력된 회사에 보통 선배들이 많이 나가는 걸 봤고 1학년들은 보통 실습을 안 나가고 보통 2학년, 3학년 때 회사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인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보통 실습을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은 멘토님은 실습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학과는 실습을 나가지는 않고 이제
연계된 취업처로 나중에 취업을 하는 형식이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실습 대신에 현장 답사를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콘텐츠 관련 회사나 아니면은 전시관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콘텐츠 유형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도 보는 그런 답사 위주로 현장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채은님은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하실까요? 저희도 실습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단톡방에 조교님이 그 방송사에서 인턴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은 이제 그거를 다 올려주시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송사 인턴에 지원하는 식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습 유형도 엄청 다양하고 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각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각자 진로를 찾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해볼 텐데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채은님 혹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졸업 후에 어떤 진로로 나가나요? 사실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신문방송학과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아나운서나 기자, 그리고 광고기획자나 PD로 보통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엔터로 취업한다던가 많은 길이 열려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수진님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교사로 가시는 거죠? 네, 저희는 유치원 교사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졸업할 때 보육교사 자격증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교재교구 연구사 아니면 동화구역 그리고 영유아 관련되어서 연극을 올리거나 그런 방송에 관련된 PD 역할도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나 멘토님은 혹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실내 건축가이기 때문에 보통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데 보통 선배들 보면은 무대 디자인 아니면 전시 디자인 아니면 조명 디자인, 가구 디자인 되게 분야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각자가 가고 싶은 분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예은 멘토님은 보통 진로를 어디로 가시나요? 저희는 크게 기획자 그리고 제작자 이 두 파트로 가는데요. 이제 제작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이런 영화 제작사로 가고 게임 개발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캐릭터나 만화, 이모티콘 디자인 이런 캐릭터 관련된 디자인 산업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들 아시는 영상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획 쪽으로는 행사나 아니면은 전시회, 축제 같은 그런 행사 기획을 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좀 폭넓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각 멘토님들의 다양한 학과와 그에 따른 시험, 과제, 또 실습, 또 진로까지 많은 것들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라온이들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하이 멘토스였습니다. 구독